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식체는 다 경험을 해보죠. 아마 식체는 누구든지 다 경험할 겁니다. 본인이 몰라도 모르는 사이에 다 식체 있습니다. 흔히 얹혔다 이야기하죠. 이 얹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막혔다. 자, 말 그대로 막힌 거 맞습니다. 이 식체의 원인은 위가 연동운동을 하는데 이 연동운동한 만큼의 그 연동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데 이가 위가 연동운동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음식물이 먼저 들어가면 식체가 됩니다. 연동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식체 안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소화를 제대로 해내기 때문에 식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연동운동을 왜 잘 못하느냐? 이건 위가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로한 후나 수면 부족이 있는 경우, 현대인들 뭐 과로나 수면 부족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위가 연동운동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또 운동 부족으로 운동을 너무 안 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혈류 정체가 신체에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전부 기혈을 유발한다. 기혈가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식체는 기혈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에 에너지가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체를 치료하는 그 근본적인 방법은 위를 도와줘야 되겠죠. 위에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흔히들 먹어야 기운을 차린다 하는 사람들 있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위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을 때 이야기지, 에너지가 없는데 먹으면 그것은 과식입니다. 많이 먹어야지 과식이 아니라 위가 에너지가 없는데 위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먹어버리면 그거 과식입니다. 과식도 일종의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식이 위를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과식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만삭이 참고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위가 기운이 없는데 먹었다. 이것도 과로입니다. 과식입니다. 위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일단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수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은 우리 생활에서 무조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식체도 수면이 기본적인 이제 해결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잘 자면 소화 잘 됩니다. 웬만한 식체는 그날 잠을 푹 잔다, 숙면을 취한다, 그러면 잘 내려갑니다. 그 다음날 몸 개운합니다. 이것은 이 자면서 위가 이제 에너지를 조금씩 얻기 때문입니다. 이 소화제도, 이 가스알명수 같은 이 소화제, 이런 소화제도 잠을 충분히 잔다는 전제하에서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곽향, 목향, 사인 뭐 이런 한약재들 다 소화제라고 하는데 다 반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재들의 그 향기는 이 정체된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화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인삼이나 황기 같은 이런 약재들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식체에는 이런 약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이 식체로 내원하시면 침을 놓습니다. 침은 이 기본적으로 혈자리, 경락의 혈자리에 침을 놓죠. 이건 모든 침은, 대부분의 침은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가 정체된 것을
이 소통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식체가 자주 생기는 분 있죠. 며칠 전에 체했는데 오늘 또 체했다. 뭐 이러는 분 있죠. 이러는 분들은 수면 부족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반드시 자기 수면 습관 돌아봐야 됩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보충되고 혈액순환이 이제 잘 되니까 기운이 정체되는 일이 이제 해소가 됩니다. 보통 체했을 때 이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 이 끝부분에 따는 거, 그러니까 방해를 하는 이 자락요법 많이 하죠. 이때 이 피 색깔 보면 탁하죠. 맑은 선혈이 아니라 주로 검은 피죠. 그 이유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피가 탁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식체가 있을 때 배가 아프면 자기가 체했다 하는 걸 누구든지 압니다. 그런데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아니면 두통이 있다, 어지럽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이 왠지 모르게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쑤신다. 이거 전부 식체 증상입니다.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돌도 씹어 먹는데 무슨 식체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돌도 씹을 만큼 식욕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식체에 있는 경우 모르고 있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프다, 자꾸 졸린다, 이 전부 식체입니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다. 복통하고 속이 더부룩하다가 또 다르죠. 복통은 실제로 배가 아픈 거, 속이 더부룩하다는 왠지 위장이 편하지 않다는 말이죠. 위장이 편하지 않다는 거 많이 느끼죠. 이거 거의 식체라고 보면 됩니다. 식체가 없는데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 안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혈류정체가 원인입니다. 혈액순환장애로 혈류정체. 그래서 위가 연동운동 둔화된 겁니다. 이런 때 이제 자락요법을 제대로 하면 식체 내려가죠. 이 자락요법의 원리는, 근데 실제로 이 자락요법을 보면 그냥 하는 사람들도 보면 모르고 하지만 사실은 혈자리에 방해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에 요 소상이라는 혈자리가 있고 엄지발가락에 언백이라는 혈자리, 다 거기다 자락하거든요. 하는 사람도 잘 모르지만 다 그 자리에 방해를 합니다. 이것이, 이 원리가 압력을 해소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체로 이 위에 연동 운동이 둔화되면 이 위장 근육의 모세혈관 역시 팽창하겠죠. 그러면 전신의 모세혈관이 팽창하고 압력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전신의 모세혈관이 압력으로 팽창되어 있는데 이 방해를 하면 풍선에서 공기 빼듯이 압력이 빠지죠. 그렇게 해서 혈관의 압력을 빠지게 함으로써 위의 근육의 혈관도 압력이 빠지죠.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던 근육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제 압력을 해소하는 것이 자락의 원리입니다. 어쨌든 식체는 피로가, 즉 에너지 부족한 증상이 그 전에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수면 습관이나 아니면 운동하는 습관을 제대로 들인다면 물론 식체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식체가 있더라도 또 잘 해소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면을 잘 취하고 운동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식체가 잘 해소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